시작하겠습니다. 자, 간호전달체계 184페이지입니다. 자, 간호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그러면 조직 파트에 들어가고요. 계획된 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호 인력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간호전달체계가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간호전달체계가 인적자원관리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 책에 조직에 관련돼 갖고 간호 전달 체계를 분류한 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호 전달 체계가 최근에는 조직 파트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호 전달 체계 정의죠. 자, 간호를 제공하고 조직하여서 간호를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이꼴 간호 업무 분담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2번에서 간호 전달 체계 유형이 있는데 자,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사례관리법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 등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방법은 케이스 메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자, 해당 근무 시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옛날 영화 같은 때 보면 어떻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그렇죠? 환자를 케어했던 시절을 사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근무 시간에 분담받은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간호인데요. 자, 한 명의 간호사가 한 명의 대상자, 그래서 1대1로 접근하는 방법이 사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대상자를 24시간 집에서 간호를 제공하였던 형태. 예전에 병원이 오히려 더 불결해서 돈 있는 집들은 어때요? 의사와 간호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1대1로 케어를 받았던 게 사례 방법이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3번 별표 중환자나 또 격리 환자를 볼 때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또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1대1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8시간으로 자, 사례 방법에서 변형된 게 총체적 간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총체적 간호법 봐보세요.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례 방법이 다시 병원으로 오면서 8시간 근무 시간으로 바뀌면서 8시간인 거고 사례 방법은 24시간 보시면 돼요. 자, 사례 방법의 장점. 1대1로 하니까 환자 요구에 집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전인적 간호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간호가 유지가 될 수 있죠. 한 명의 간호사에게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간호 제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책임 의무 소재가 명확하죠. 누가 져요? 간호사가 지는 거고 잘 관계가 유지되어 만족은 높게 되는 거죠. 단점은 1대1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그 개인에게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간호사는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 간호사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고립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세요. 1대1이야. 그러면 그 간호사는 굉장히 레벨이 높아야 되겠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는 간호사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간호의 질적인 동질성 확보가 어렵죠. 1대1이니까 A라는 간호사에게 받는 거나 또 다른 옆에 다른 환자가 B라는 간호사에게 받는 거랑 레벨이가 틀리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총체적 간호법은 이게 다시 병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8시간 동그라미 8시간 동안 총체적이에요. 얘는 병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8시간 동안만 1대1이에요. 그러면 한 명의 환자는 몇 명의 간호사하고 만나는 거지? 3명의 간호죠. 8324니까 3명의 간호사가 1명의 간호사와 1대1로 하게 되죠.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특정한 근무 시간에만 총체적인 간호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자율감, 책임감이 부여돼서 책임 의무 소재 명확하고요. 총체적